방송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 위주로 저희가 또 추려봤습니다. 혈전증 팁업 베스트 5예요. 첫 번째 궁금증 바로 이거예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혈전 있을지도 모르는데 백신 맞아도 될까요? 그러니까. 라고 이제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이 좀 두려운 마음과 함께 질문 많이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만성질환 있는 분들, 특히 고지혈증이나 당뇨 있는 분들이 또 가장 걱정하는 게 혈전증에 의한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 걱정을 하는데 계속 혈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나 백신 맞으면 안 되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백신에 의해서 현재 생기는 거 아주 희귀한 그런 이상 반응이 주로 또 젊은 분들에서의 면역 반응이 과도해지면 생기는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고지혈증이나 당뇨,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백신 접종을 꼭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특히 코로나에 걸려서 아주 위험한 그런 중증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꼭 접종을 하셔야 되고, 또한 그런 혈전증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런 질환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혈전증이 더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네. 그 백신으로 인한 혈전증이 네. 연령대별로 네. 좀 발생 빈도가 좀 많이 달라요? 네, 나이대별로? 네, 그렇습니다. 현재 60대 이상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사례가 전혀 없고요. 60대 미만에서 주로 생기는데 그중에서도 30대 미만의 젊은 여성에서 빈도가 제일 높다. 현재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슷하지만 또 다른 질문도 있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백신 접종하는 날입니다. 기존에 고지혈증 약, 혈압약 먹고 추가로 또 아스피린, 골다공증 약을 복용 중입니다. 백신 맞으려면 이 약 먹지 말아야 하나요? 그러니까 약 드시는 분들이 약을 그대로 드셔야 되는지 아니면 백신 전후로 중단을 하셔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예, 매우 중요한 질문이신데 일단은 백신 접종 때문에 중단해야 되는 약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 원래 드시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 때문에 드시던 약들은 꼬박꼬박 드셔주시는 게 백신 접종이 훨씬 더 안전하거든요. 다 드셔주시고 그런 백신 접종 하시고, 또한 그 백신 접종 이후에 혹시 이상 반응 같은 게 생겼을 경우는 담당하는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혹시 이제 약품을 어떻게 조절이 필요한지 정도만 물어보시면 되지, 일단은 백신 접종하는 과정 중에서 약을 중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혈전과 관련된 두 번째 질문도 약과의 관련성이에요. 한번 볼게요. 고혈압, 고지혈증 약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네, 우선적으로는 혈전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같이 저희가 만성질환이라고 얘기하는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은 죽상경화라 그래서 혈전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전이라는 거는 피딱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피딱지가 생기듯이 혈관에 그런 피딱지 같은 것들이 쌓이는 것을 저희가 혈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혹은 당뇨병과 같은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그 혈관 안쪽에 기름기 같은 것들이 끼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 죽상경화도 나중에 혈전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조금 개념이 다르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죽상경화를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은 한 번 약을 드시면 계속 드셔야 된다는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혈압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정상이었더라도 내일이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 오늘 혈압 약을 드셨다 그러면 그렇게 올라간 혈압이 내일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약제를 계속적으로 복용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네. 고지혈증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깨끗하게 정수기 같은 것들을 쓰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물때가 끼듯이 그렇죠. 혈관 속을 지나다니는 콜레스테롤이 없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찌꺼기들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제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찌꺼기들이 최대한 덜 생기고 천천히 생기도록 하는 것이 결국에 우리의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먹어야 된다라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네.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혹은 조금 더 늦게 시간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저희 건강을 유지하는 보약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부분의 분들이 연세가 1살, 2살 이제 많아지면서 약도 하나, 두 개씩 늘어가기 마련인데, 약을 챙겨 먹는 게 끼니 때마다 굉장히 어렵다고들 호소하세요, 교수님. 네, 이제 약을 여러 가지를 먹는 것도 있고 약제가 갖고 있는 특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약을 끼니 때마다 챙겨 먹고 하려면 까먹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까먹지 않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평균적으로 노인이 됐을 때 65세 이상의 인구에서 5개 이상의 약을 먹는 분들이 거의 30%가 넘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약들을 끼니 때마다 챙겨 드시는 게 어렵지만 그 약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득이 많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당일에는 혈전증 증상을 의심하는 네. 사연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눈앞 깜깜, 손끝 저림, 그리고 다리의 쥐, 부종도 혈전증의 증상인가요? 하고 질문 주셨고요. 그리고요. 혈관 질환 수술했는데 계속 문제가 될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는데 관련한 답변은 그날 출연하셨던 교수님께서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동맥에 혈전이 생기게 되면 그쪽 부위에 근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력이 떨어져서 정맥 배출이 원활하게 안 돼서 붓는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정맥의 혈전증에 의해서 붓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검사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혈전에 의할 가능성은 많이 낮습니다. 이 당뇨가 오래되게 되면 혈관 문제도 많이 발생하지만 신경합병증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저림 문제, 손끝 저리고 발끝 저리는 문제는 당뇨가 오래돼 생긴 신경합병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신데요. 우리 눈으로 가는 혈관은 경동맥에서 올라가시는데 간혹 경동맥을 통해서 눈 쪽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시는 경우에는 눈앞이 깜깜해지는 증상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맥을 비롯해서 뇌혈관에 문제가 없는지, 동맥경화나 혈전증 위험은 없는지 적절한 혈액 검사라든가 뇌혈관 검사, 경동맥 초음파 이런 검사들을 주치의 선생님이 권해주신 항목대로 잘 검사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심부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과거 심근경색증이 생긴 이후에 심부전증이 생기는 것이 보고마다 다르지만 40%까지 보고를 했었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근의 손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심근경색이 생기고 얼마나 빨리 치료를 했느냐, 그리고 심근경색이 생긴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심부전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심근경색을 빨리 치료하는 것, 그리고 치료 후에 적절한 약물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심부전을 갖다가 예방하고 설령 심부전이 있더라도 심부전이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병 고혈압도 있는 상태고 해서 지속적으로 약제를 유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 어느 때 CT라든지 머리 MRI를 다시 찍어야 되느냐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있지는 않고요. 환자분이 새로운 증상이 생긴다든지 또 신경학 쪽 증상이 자꾸 진행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영상을 촬영을 해놓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제 복약을 잘 하시고 운동 그리고 식이 조절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세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혈전증에 대한 마지막 질문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혈전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이거 김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네, 혈전이라는 게 생기는 원인과 그 생기는 부위가 굉장히 큰 중요한 부분이 차지합니다. 저희가 생기는 부위는 정맥과 동맥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정맥에 생겼느냐, 동맥에 생겼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원인도 굉장히 중요해서요. 혈관의 외상이라든지 수술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시술 같은 걸 통해서 이 혈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는 필터 같은 거를 거치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정한 질환, 부정맥이 있는 경우라든지 약제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들이 폐에 왔다. 이런 경우에는 항혈전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들이나 치료 방법은 생긴 위치와 원인에 따라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혈전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고 그때그때 방법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주치 혹은 의사와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관리하면은 식사부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고지혈증 막으려면은 나 고기 끊고 뭐 기름기 있는 견과류 안 먹겠다.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이거 바람직한 방법일까요, 교수님? 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 혹은 당뇨병과 같은 질환 자체들은 주로는 혈전보다는 죽상경화증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이 있다고만 해서 꼭 혈전의 발생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죽상경화가 있는 상태에서 혈전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질 수 있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네.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고기라든지 견과류라든지 지방이 많은 음식을 드셨다고 해서 이러한 혈전증의 발생 비율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